안녕하세요. 스토리 아티스트 홍수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올해 7월쯤에 스뉴버2가 한국에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스뉴버 관련된 연출 분석 영상을 만들어 볼까 싶어서 나름대로 틈틈이 만들고 있었던 걸 이렇게 드디어 올리게 됐네요. 제가 전에 연출 공부법들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나온 공부법들이랑은 좀 다른 식으로 또 분석을 해봤거든요. 여기 스크립트 슬러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기존 작품들의 스크립트들이 올라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스뉴버 스크립트도 있길래 그거랑 작품이랑 번갈아 보면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이렇게 제작진들이 연출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의도했던 거였구나, 또는 스크립트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새로 추가됐구나 혹은 삭제됐구나를 살펴보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스뉴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었는데 역시나 엄청나게 감탄하면서 봤고요. 아차 싶으면 또 넋놓고 보게 돼서 최대한 정신 붙들어 매고 찬찬히 뜯어보려고 노력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일단 당연하게도 이 영상은 스포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만약 아직도 스뉴버를 안 보셨다면 보고 오세요. 명작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시죠. 스뉴버에서는 비슷한 형식으로 반복되는 연출들이 많아요. 여러 차원의 이야기들을 보여줄 때라던가 아니면 마일스가 성장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보여줄 때 비슷한 장면들을 반복하는데, 일단 가장 초반에 뚜렷하게 나온 비교샷을 한번 봅시다. 마일스가 본인에게 익숙한 환경인 동네를 걸어가는 샷과 아직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비전 아카데미 안을 걸어가는 샷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쯤에 새로운 스파이더맨이 되어서 거리를 걸어가는 장면도 같은 연출로 보여지는데, 마일스 발을 시작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미디엄 샷, 그리고 팬되면서 뒷모습을 따라가는 컷없이 원샷으로 쭉 이어지는 장면이죠. 컷이 없기 때문에 관객은 이 마일스라는 캐릭터와 그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공간과의 관계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행동의 차이를 먼저 보자면 여기선 마일스가 먼저 말을 거는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친구들이 먼저 인사를 시작해서 마일스가 그에 대답하는 형식이었으면 여기서는 마일스가 먼저 인사를 거는데 대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리고 사운드 면에서도 차이가 정말 뚜렷해요. 여기서는 굉장히 리드미컬한 배경음악에 친구들과 주고받는 인사도 그 비트와 맞게 티키타카 주고받는 느낌의 박자감이 있다면, 여기서는 배경음악이 아주 대놓고 악기들이 서로 비트가 엇갈리도록 불협화음을 연출한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서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두 공간을 명확하게 비교해줬구나 하고 감탄하면서 스크립트를 봤는데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푸른 물결 안에서 마일스는 동네 거리에서처럼 다른 학생들과 어색하게나마 교류하려고 하지만 모두들 너무 포커스돼 있다. 여기 푸른 물결을 보고 다시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차가운 공간으로 푸른색을 메인 컬러로 공간 설정을 했구나. 그 안에 마일스가 눈에 띌 수 있게 일부러 따뜻한 색인 분홍색을 가방 색깔로 디자인을 했나 보다. 색깔 면에서도 얘가 여기에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를 표현해줬구나를 깨달은 순간, 그렇다면 동네를 걸어가는 장면에서는 반대로 따뜻한 색인 메인 컬러였나? 하고 다시 되돌려서 보니까 맞아! 뒤에 벽돌 건물들 덕분에 붉은 톤이 주 배경 색깔이고, 또 애들이 입은 옷들도 붉은 계열이 많고, 심지어 얘는 머리색이 분홍색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색깔로도 마일스가 이 공간과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표현해줬었구나 하고 또 묽게 박수를 쳤죠. 그러면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 기존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와 프라울러 그리고 그린 고블린과의 싸움씬에 대해 분석하기 전에 잠깐 좀 관련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런 액션씬이 저도 그렇고 다른 많은 스토리보더 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스크립트가 되게 간단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말하는 간단하다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여기 피터 파커가 간지나게 회전하는 장치를 타고 천장 위로 올라가는 이 장면 있잖아요. 스크립트에 딱 그렇게만 써져 있어요. 피터 파커가 간지나게 회전하는 장치를 타고 천장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스토리보더는 이 간지나게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열심히 고민해야 돼요. 또 다른 예시로는 여기 페니 파커가 새로운 땅콩, 그 USB를 만드는 몽타주 장면도 되게 멋있는데 스크립트를 한번 봐볼까요? 페니와 SPDR이 새로운 땅콩을 만드는 걸 마무리한다. 이렇게 한 줄로만 써져 있는 걸 굉장히 멋있게 연출을 하셨죠? 이런 식으로 글로는 정말 간단하고 짧은데 스토리보더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게 액션씬이나 몽타주 같은 씬인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간단하게 쓰여진 싸움씬 스크립트 안에서 스토리보더가 어떠한 것들을 창의적으로 추가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이 장면에서 스크립트 상에서는 사실 이 돌아가는 구조물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프라울러가 스파이더맨을 땅으로 세게 던진다 라고만 써져 있고,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구조물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냥 대사만 쓰여 있죠. 프라울러가 스파이더맨을 정확히 어디로 던진다가 없고, 이 대사를 할 때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도 설명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 작업 과정을 예상해 봤을 때 보통 스토리보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장소 디자인이 100% 완료된 경우는 없었어요. 이건 제 경험과 다른 경력자분들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은 주요 장소들이 우선적으로 디자인이 되고 이런 오프닝 장면의 경우에는 스토리보드가 완료된 다음에 각 장면에 맞는 배경 디자인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크립트에 도심 곳곳에서 활약하는 스파이더맨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그거를 배경 디자이너가 도심 전체를 그렇다고 디자인해 놓을 순 없잖아요. 그게 실제로 연출에 쓰일지 말지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보드로 도심 속에 이러이러한 장소들이 나온다 하고 러프하게 그려진 걸 바탕으로 그 연출이 확정됐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배경 디자인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스토리보더가 배경 디자인 없이 연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디자인을 바탕으로 또 연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이 장면의 장소는 후반부에 대격투가 일어나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초반에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추측이지만. 그래서 아마도 이 씬을 맡은 스토리보더 분이 배경 디자인의 영감을 받고 이 돌아가는 구조물을 싸움씬 안에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넣으신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리고 그 효과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던 게, 덕분에 이런 재밌는 익스트림한 샷도 나오고, 얘가 이 구조물 안에 끼어있기 때문에 싸움 중간중간에 한숨 돌리는 모먼트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싸움 씬에서는 와다다다 싸우다가 잠깐 한숨 돌리고, 와다다다 싸우다가 또 한숨 돌리는 그 타이밍의 쫄깃쫄깃함이 중요한데, 그거를 배경을 활용해서 설득력 있게 잘 구성했다 생각했습니다. 또 비슷하게 스크립트 상에서는 없는 배경 요소를 추가해서 더 재미를 준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스크립트 상으로는 여기 이 요가볼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배경 디자인의 영감을 받고 나온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토리보더 분의 아이디어로 아예 새롭게 생겨난 소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박사님의 캐릭터와 되게 잘 맞는 소품이라서 여기 이렇게 앉을 때 액팅도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요가볼을 아이디어로 넣어놓은 걸 보고 싸움씬을 맡은 스토리보더도 이거 내 싸움씬에도 활용하면 재밌겠는데? 하고 이어진 걸 수도 있어요. 애니를 작업하면서 서로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작업 과정이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제 추측이었고요. 아무튼 이 싸움씬은 사실 심각하다기보다는 코믹한 분위기의 액션씬이어서 그 분위기에 아주 잘 맞는 개그 포인트로 쓰여진 점이 너무 좋았어요. 여기 같이 요가볼 따라 들어가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윤혜리님의 액션 스토리보드 온라인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 들었던 피드백 중 하나가 인물들이 싸우고 있는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하라는 거였어요. 그 장소에 있는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캐릭터에게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엎치락뒤치락하는 재미 요소를 잘 활용하면 좋고, 또 그게 현장감을 확 올려주기도 하니까 싸움씬이라고 해서 오직 그 인물들한테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 특정 장소 안에서 어떤 식으로 싸울 것인가도 고민해보면 좋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이 장면들을 이렇게 스크립트랑 비교해 보면서 분석하다 보니까 실제로 스토리보더 분들이 그런 걸 고민하면서 연출을 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스크립트에 써져 있는 내용을 보다 더 잘 살렸다고 생각한 장면들인데요. 여기 이 장면은 제가 이 작품에서 정말 좋아하는 모먼트인데, 생각하고 있는 피터 파커의 포즈를 따라하는 마일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든 좀 더 스파이더맨다워지려고 노력하는 마일스의 태도가 느껴져서 너무 귀여웠는데, 이게 스크립트 상에서는 그런 액팅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냥 피터 파커가 잠시 생각한다 라는 피터 파커의 액팅만 써져 있는데, 아마도 이 스토리보더 분이 그 순간에 옆에 있을 마일스는 그렇다면 어떤 액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이렇게 스크립트에 써진 것 이상의 캐릭터 해석이 담긴 귀여운 장면이 탄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스크립트를 더 살려준 모먼트, 여기 이 장면에서 스크립트 상에서는 그냥 스트레칭 한다라고만 써져 있는데,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다가 이렇게 나무에 붙어서 요가 동작을 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단순히 스트레칭 한다는 동작도 스파이더맨인 피터 파커라면 어떻게 할까를 스토리보더가 고민하고 그에 맞는 액팅을 넣었다는 게, 그게 너무 센스 있는 액팅 초이스였다고 생각했어요. 스토리보다는 확실히 그 스토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한 장면들을 바탕으로 스크립트 안에는 정말 빈 공간이 많아요. 빈 공간이 많다는 게 스크립트에 써져 있는 것 이상으로 스토리보더가 본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로 그 빈틈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게 어떨 때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고 또 어떨 때는 좀 고통스러운 작업이기도 해요. 간혹 저도 작업을 할 때 스크립트가 너무 단순하게 써져 있으면 아니 감독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속으로 울면서 작업할 때가 있는데 순유버 스크립트를 쭉 읽으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스토리보더란 직업이 뭐 여기나 거기나 그냥 어려운 거구나 하고 동질감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정말 즐겁게 분석을 했고요. 사실 이 영상에서는 스크립트랑 비교해서 그와 관련된 연출 이야기들만 쭉 한 건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스크립트랑 또 별개로 좀 더 심층적인 연출 관련 이야기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건 일단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여유가 될 때 돌아오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